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께서 성군이 되시면 일베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삶이 풀리는 사회에서 일베식 냉소는 박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그러나 일베 출신임을 고백한 본인의 컴플렉스 속에 그 미미한 표적을 공적인 권력으로 계속 겨눌수록 그 표적은 승교자의 후광을 얻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그릇은 사사로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 대통령의 시선은 스타벅스 매장, 네타냐후 체포영장, 그리고 일베 사이트 폐쇄에 박혀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식 혐오와 조롱 문화에 발을 빼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의 선택적 분노는 또 시작됐죠. 표현의 자유가 언제부터 악의적 조롱의 방패가 됐습니까? 오늘은 그 선택적 분노에 본인이 던졌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 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여기 아직 있었나요? 일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 이제 그 조롱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를 언급한 것인데요. 그 계기는 발단은 이제 전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입니다. 봉하마을에서 아마 일베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손가락, 일베를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동상이 있는 데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는데 네.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때 체증 사진 찍는 정도밖에 없었다. 도를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 여기까지 와서 혐오 표현을 하다니 이제 라는 걸 가지고 호소를 했고 대통령이 일베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뭐 일베 행동이 상식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거 조직적으로 혐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고 이제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북한 찬양하는 사이트만 누려야 하느냐라고 이제 반발을 한 상태입니다. 북한 찬양한 사이트라고 한다면 뭐 대진연 뭐 이런 이제 사이트 아마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아 근데 일베 여기는 요즘 별로 뉴스가 이제 한 근 3, 4년, 2,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예전에 한참 막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많이 조금 잠잠하나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네. 과거에는 이분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네. 그 과거에는 뭐 소위 말하는 극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집단이 영향력 있는 집단이 별로 없어서 이 양반들이 도드라졌는데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정강훈도 나타나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막 부정선거 세력도 있고 막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존재감이 옅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자기들 성 안에서는 매우 자기들끼리 공고하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더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폐쇄를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네. 청와대 청원까지 막 20만 명 넘게 가고 근데 이제 법률적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폐쇄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속으로는 못한다. 이거 못한다. 누구 와도 할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 처벌한다거나 하기가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도 좀 애매하고 네. 또 항상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영역에서 뭐 보통들 반론들을 이제 제기하기 때문이고 실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 국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게 안 없어지는 거는 안전하게 조롱하기, 처벌받지 않고 조롱하기. 이제 이런 심리 때문이거든요. 안전하게 조롱하기가 네, 뭐예요? 이게 이제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부활절 달걀 찾아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조롱의 코드를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예. 실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끼리는 알고 공유하고 낄낄거리는데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를 또 비웃는 소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그 5.18 탱크데이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되게 비겁한 심리 그리고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정정당당하게 말을 못하면서도 자기네들은 되게 이런 걸 가지고서 우월의식을 이제 느끼는 거지. 야 니네는 이거 모르지?
모르지? 나는 이거 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비웃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웃음을 했을 때 용인받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욕 얻어 먹을 만한 건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앵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이 아주 젊은 친구들은 잘 알아듣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이거는 걸려도 괜찮고 안 걸려도 괜찮은 거야. 안 걸리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제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예. 자기네들이 안 걸리면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낄낄거리고 끝이고 네. 걸리면 더 좋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하기가 이런 어렵죠. 행동에 대해서 뭐 형사처벌 안 되더라도 민사적으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이제 할 처벌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네. 소송 정도는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닌데 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나 이거 고의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네.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사실 매우 쉽지가 어려워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우리 뭐 헌법 기본권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처벌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건 민주사회의 기본 어떤 원칙 같은 건데 이제 그걸 네. 너무 위축시키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데이 논란도 그렇고 이번에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네네. 열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코드를 자기들끼리 아는 코드를 심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들킬까봐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음지에서만 벌어졌던 일들이 어쨌든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일부 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가능해진 게 저는 또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보수 정당이 제대로 딱 굳건히 서 있으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뭐 극우적 성향까지 이 보수 정당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순화 내지 순치시키면서 이걸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자체가 예전보다 이제 어떤 부분 건강성을 잃은 거죠. 극우화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당 지도부가 극우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탱크데이 논란 나왔을 때도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 발언 보세요. 이게 더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음지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이렇게 양지로 조금씩 코드를 심는 형태로 나오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어쨌든 정치인들이 또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이게 완전히 변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까지 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나서는 것처럼 또 이번에 일베 폐쇄 문제도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라든가 논의할 문제가 많은데 뭐 폐쇄해야 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아젠다로 제기하고 이런 건 사실 정치 쟁점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를 또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는 게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6월 3일 스타벅스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바로 도대체. 작용과 반작용의 원인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면 네. 저쪽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 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보수 정당이 제대로 좀 서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분석은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정당이 있어야 진짜 좀 이상한 목소리부터 좀 정상적인 목소리까지 일단 그 당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한 차례 걸음망을 거친 그렇죠. 후에 뭔가 제대로 된 뭐 비판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텐데 이건 그냥 아예 그런 걸음망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네. 정당이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미국 가서 방문하고 오라고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합시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스타벅스입니까? 추도식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17기 추도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베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베라고 봅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포즈나 그 옷이 그냥 일베예요. 일베로 추정된다라고 표현하던데 언론에서는 일베 50여 명이 우르르 왔어요. 네. 이거는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사진 좀 띄워봐주세요. 저 그 티셔츠 저거 일베 사진 맞거든요. 일베에서 쓰는 처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저 그림으로
저 뭡니까 얼굴을 노무현으로 바꿔서 그리고 저거 나중에 문재인으로 바꾸고 네. 또 이재명으로 바꾸고 해서 일베가 놀이하는 저거 티셔츠 확실하고 저 손가락 표시도 확실하죠. 네. 저거는 일베입니다 그냥. 근데 저 둘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2시가 추도식이에요. 그래서 그 봉화 마을 자체가 그 굉장히 많은 군중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일베 티셔츠를 입고 손가락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뭐 너무너무 막 이렇게 낄낄낄낄 거리는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뭐 잡기도 하고 막 신고도 해주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추도식이 한 50분 정도에서 끝나고 나니까 기념관이라고 건물이 있거든요. 이제 기념하는 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수십 명이 우르르 한꺼번에 입장을 하더니 곳곳에 흩어져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손가락 표시를 하면서 정원이나 이런 데서 인증샷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하네. 그래서 직원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막 했는데 뭘 폭력적으로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다녀요. 안 하는 척하다가 또 직원 가고 나면 또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원들이 저 사진도 그렇고 체증하기 위해서 찍어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게 이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뭘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상으로는. 예,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저 남자 친구의 얼굴을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공개하면 제가 벌금 내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얼굴 깠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여기 법이 그렇다는 네, 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그래요. 법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진을 다른 언론들이 퍼das을 때는 더 가리더라고요. 더 완전히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을 고소 고발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법이 없잖아 법이. 처벌받지 않아요. 관련법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더 문제예요. 지금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사실을 말해야지 허위 사실을 말해야 처벌하고 저건 모욕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모욕죄를 처벌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죄가 없어요. 이거 조롱, 희화, 정치적인 모욕인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지금 사전에 그 집결 공고 해가지고 모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화면 나가듯이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그 게시글 보통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올리지만 스토리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타에는 스토리 기능이라고 24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삭제가 돼요. 아하. 그래서 요즘은 그 인스타 DM이라고 하는데 메시지, 전화 이런 걸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일단 당연히 모르는 거고 나중에 24시간 지나면 시스템 자체가 그냥 증거가 없어지게끔 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스토리로 또 적극 소통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 모였다는 거죠 지금. 예, 누적해서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인증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는 거예요?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간 베스트 같은 데도 올라오고 일베에도 올라오고 아니면 인스타나 스레드 같은 데 인증 사진으로 올라오고 지금은 저희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하니까 이럴 땐 잠깐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좀 이 이슈가 사그라들면 그럴 때 또 나 다녀왔었다 이러면서 영웅행세하고 얘들이 해외 기반 그런 플랫폼을 자주 애용을 해요. 해외 기반. 그러니까 이제 일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찰 같은 데서 터니까.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 털 수 있어요. 근데 구글 기반으로 한 곳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서버가 유튜브라든지 해외에 있으니까. 예. 거기는 묵묵부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로 이렇게 본인들 법적으로 문제된다 싶으면 똑똑해요, 굉장히.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가지고 그럼 사진 찍는 거 말고 다른 사진들 보면은 이 다른 사진도 있거든요. 자. 저기 지금 탈 쓰고 도깨비 탈 같은 것을 쓰고서 본인이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있었고 일본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악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 돌아가신 추도식 하는데 악기 탈을 쓰고 온 거고 다른 시민들의 경우는 나무총을 들고서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나무총이요? 네,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폭력 행동을 할 것처럼 나무총을 가지고 여러 명이 배회를 해서 이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저희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잡았어요. 잡았더니 다 도망가고 한 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친구들 불러와라 해서 불러와서 총을 뺏고 반성을 시키고 풀어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다 검토한 다음에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찍어서 인증사진 올릴 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지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까? 와가지고 근데 말도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진 보여드리면은 저한테 이제 제보가 몇 건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봉사자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찾아가서 되게 친근한 얼굴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절대 모릅니다. 친근하게 가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선 반겨주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그래서 좋은 마음에 이렇게 응대를 하면은 거기서 뭐 노사모 몇 개예요? 저희는 이기다 이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기. 근데 이게 그 래퍼 리치 이기의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일베 용어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못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또 되게 조롱의 그러니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를 실제로 와서 봉하마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자기 입으로 말하고 그걸 인증하고. 예. 이게 봉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권이든 뭐 경찰, 사법부 다 포함해서 이 문제가 그 공백이 지금 너무 심한 겁니다. 저들은 앞에 말씀 주셨듯이 학습을 엄청 해서 오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잘 모르니까 그동안 이제 무관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계속 조롱을 하고 법망도 피하는 겁니다. 수박도 마찬가지. 변호사들이 붙은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있어요. 일베 변호사들이 있어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서 전 국민적인 참배 분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명박 국정원이 뭘 했냐면은 이 그 참배 분위기를 이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심리학자들, 박사들, 국어학자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영정사진의 코알라, 노알라가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요, 국어학자한테 가서 제가 국어학자를 그때 취재했는데 서거라는 말 말고 조롱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으라고 해서 사거, 그냥 죽어서 갔다. 조선일보가 저 사거를 썼어요. 실제. 당시 기사에. 그랬어요. 서거라 하지 않고 사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논두렁시계 이런 것도 국정원에서 만들어준 단어였어요. 워딩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법률가들이 붙어서 이걸 만들어서 어디까지 해라. 그리고 오프라인에 모여서는 어디까지 하면 안 걸린다.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존중받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라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이들 놀이로 국정원이 그 댓글팀 그 공작팀이 조직적으로 한 국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예요. 그게 놀이로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여전히. 심리 전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말의 존경심도 보이지 말라. 이게 지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원세훈이 당시에 뭐 이런 좌파들이 이걸 한 걸로 만들어라. 책임을 이제 좌파 쪽으로 떠넘기라는 지시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 내부 분열을 또 야기한 거였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그 법률가들이 어디까지 라인을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세월호 폭식 투쟁도 그것도 라인에 딱 걸쳐 있어요. 노무현 그 일베 놀이 시작해가지고 이게 세월호로 넘어오고 그 이태원 참사도 넘어오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다가 5.18 스벅은 들킨 거예요. 맞아요. 원래 걔네들은 이런 걸 곳곳에 해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거든요. 모른다 하고. 이스터에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들키면 전면 부인합니다. 니네 과잉 반응하고 있고 그렇지. 니네가 피해망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그런데 이번에 스벅은 너무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슬쩍슬쩍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들킨 거예요. 들키다 보니까 옛날 것도 막 지금 파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추모일에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 스벅 이후에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결집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도 나도 인증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실은 그 관심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대니까 이런 걸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MB 문제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공론장을 마치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앞에 말씀 주셨듯이 MB 때 국정원, 군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론장을 파괴시킨 군사작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답답한 게 대화로 풀자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란 그 세력들하고 대화로 풀어가자는 거랑 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지금 화면에도 나올 텐데 MB가 그 일베의 아버지였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일베에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적 MB 얘기를 지금까지 하냐. 지겹다는 얘기를 계속 이 진영에 퍼뜨리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윤석열 때 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사면 받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호가 명확하다. 여기 이제 원세훈 있고요. 김태효도 이때 같이 특별 사면 받고 여기에 뭐 연재욱, 옥도경, 그러니까 국정원 군 정보기관에서 이런 공작을 하던 사람들을 윤 정부 때 다 풀어줍니다. 그럼 이게 윤석열이 잡아넣었었는데 이걸 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대화로 해결하자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없어진다. 초반에 그랬어요. 이거 애들 장난이다. 이거를 법으로 하는 순간 더 심각해진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이런 논리가 안 그래도 SBS는 이런데 일베 SBS 중요해요. 장난 굉장히 많았죠. 계속 나왔죠. SBS를 통해서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 SBS. 한두 개가 아니고 기억은 한두 개였을 텐데 수십 가지가 나왔어요. 수십 개 정말. 최근까지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더더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먹고 네. 각자 업에 종사하고 있고 거기서 몰래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이게 처음에는 정치적인 의도로 심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것이 자생적으로 놀이 문화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면서 지금은 교실에서 누가 남자아이들 같으면 너 이렇게 말해도 킥킥킥킥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웃는 건데 놀이화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들이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교사가 돼서 시험 문제에 그 코드를 또 심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이게 실제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게 이 일베들이 하는 조롱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뭐 세월호도 있고 5.18의 죽음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있는데 이 죽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거나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난 사회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추도를 17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정치 목적의 수사를 당하다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그때 거리로 다 뛰어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시민이 주체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게끔 일깨워 주신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사망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어나왔고 그 추도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베의 이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문화 때문에 이 역사를 잊게 돼요. 역사적인 죽음들의 의미, 5.18의 의미 이런 것은 희석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게 웃긴 것으로 희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여야의 문제, 이명박에서 시작된 무슨 뭐 보수와 진보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끼치는 해악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규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MB가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만 한 게 아니고 게임, 힙합, 유머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청년들한테 파고들라고. 정말 넓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심리학자 데려오고 언어학자 데려오고 해가지고 작업을 엄청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그 세대가 이제 저 때부터 이게 인터넷 방송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제 스타 같이 방송하던 프로게이머들이 대거 인터넷 방송으로 갔는데 저도 그 커뮤니티에 절여져서 MB한테 좋아했었다고 제가 고백을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게임 커뮤니티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좌파는 부끄러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습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득해서 성장한 20대 남성들이 10대 지금 30대 40대 70대보다도 더 극우적이에요. 70대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이런 문화에 그 놀이 커뮤니티 그리고 놀이로서 게임으로서 10년 이상 노출돼서 그래서 이 극우 세대가 탄생한 거 20대 남성에. 그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교묘하고 비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철저하게 마치 그 낫지를 지금도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교육하고 처벌해야지 간신히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점점점 커질 겁니다, 이거. 네.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접근하면 항상 이게 막히는 이유가 유머로 파고들기 때문인데 그 해외에선 그래서 밈 같은 거를 단순한 유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한 안보 문제 거의 무기로 지금 비유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 지금 속도가 늦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멘탈리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전 당연히 동의하지 않지만 다수가 어딘가에 한 방향으로 갈 때 여기에 맞서는다. 여기에 또 심취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 심지어 금기를 깬다고 표현을 합니다. 힙합에선. 그래서 그 래퍼들이 특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다수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난 여기에 맞선다. 이걸 그래서 가상의 권력이라고 만든 것도 이제 MB 때 시작을 한 거고. 예전에는 그게 독재였거든. 예. 지금은 도덕과 윤리를 그렇게 놓고 그걸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지. 예. 이거는 법으로
법으로 일단 정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법으로. 이게 독일에서는 나치 상징물이나 인종 혐오물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를 인터넷에 유통시키면은 그거를 규제를 해요. 근데 우리도 역사를 혐오하거나 역사를 조롱하는 표식을 몇 개를 정해서 역사 혐오 표현이나 역사 혐오 표현을 플랫폼에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벌금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 친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뛰어넘는 조금 변형한 그 작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 벌금을 때리면 무서워합니다. 근데 벌금이나 처벌이나 이게 되게 애매하고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서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인가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시키는 교육도 해야 방향을 되고 계속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이게 얘기도 너무 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 세대 지금 이미 20대가 된 이 남자 특히 남성 세대는 이걸 흡수하고 성장했어요. 놀이로, 문화로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법도 자기들 내버려 두고 있고 자기들끼리는 낄낄거리면서 몰래 승리를 만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추도식에 가서 저런 일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다른 세대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노출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스벅에서 크게 조금 발단이 됐고 노무현 추도식 맞춰서 노무현을 조롱하는 콘서트를 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이름난 래퍼들이 쭉 다 나와서 공연을 하려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막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그 래퍼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제가 아는 마지막 래퍼는 진우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몰랐는데.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제보를 우리 재단에서 받았냐면 죄송해요. 진우션은 좀 그렇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업데이트 좀 해야겠다. 아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5월 23일을 맞춰서 그 뭐 이렇게 노무현 5시 조롱하고 23분에. 네. 소화성애 이런 5만 거가 2300 담은 원으로. 가사를 담은 그 래퍼 공연을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52,300원으로 일부러 책정해서. 그렇죠. 5월 23일. 그랬더니 그거를 재밌어하면서 또 보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또 계속 온라인에 막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건 말이 안 돈도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맞아요. 돈이 돈도 돼서 되는 움직인다니 거예요. 돈이 돼. 이게 영웅 심리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놀이도 되지만 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놀다가 취직을 하면 이제 스벅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 말입니다. 예전에는 국정원에서 오프라인 하고 그 댓글 달고 그러면 돈을 줬는데 지금은 뭘 쏘아줘. 유튜브에 사진으로 올리기만 해도 그리고 자기 인스타에 뭘 하더라도 돈을 쏴주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 그 돈은 또 추적이 안 돼요. 예전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정착한 건데 유튜브에서 돈을 쏴줄 수 있잖아요. 그 돈은 추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가잖아요. 구글에서 그 계좌를 오픈해 줘야 되는데 오픈해 주지 않잖아. 우리 수사기관이 뭘 해도. 그래서 그 루트를 타고 이 소위 이제 이 극우 스피커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가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그렇게 해서 돈도 돼요. 이게. 아, 그러니까. 센 래퍼들 다 나왔어. 그래서 아까 이민석, 노엘, 리치, 더 콰이엇, 팔로알토, 영블레스, 디플로우. 아니, 절대 말해주지 마. 저 친구 아직도 활동명 안 바꾸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다른 공연 나가려다가 저희가 또 그거 적발해가지고 리치기. 예. 그 자기들한테는 이게 이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문화 예술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돈도 되고. 네.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 가서 같이 혼자는 못 가지 무서우니까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노무현 추도식 그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들한테 노무현은 그냥 놀잇감이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적 임팩트가 줬는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분노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전혀. 그런데 노무현을 조롱하면 저쪽 신에서는 또 용감하다. 와, 맞아요. 선을 넘었다.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추앙받습니다. 그쪽에. 지금 다수가 욕할수록 한쪽에서는 대단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연락을 지금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혐오나 조롱을
단순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결국에 저희가 이게 연구나 토론회 같은 걸 해보면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계속 끝까지 해고시키고 처벌하고 비난하고 아예 사회에서 축출해버리는 그렇지. 이유가 혐오 표현이라는 것 조롱하는 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기회만 되면 이쪽이 약자만 되면 그렇지.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인종청소 그리고 그렇지. 동양인에 대해서 묻지마 테러 그거를 그렇지. 계속해서 찢어진 눈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약자가 혼자 밤에 걸어갈 때 테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독일에서 배우고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이미 결론이 나지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에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일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법 통과할 때도 엄청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어디까지를 규제할 거냐라고 엄청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버려 좀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한 자리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스벅 같은 경우에 이게 역금융치료 아닙니까? 스벅 때문에 정용진 회장이 지금 큰일 났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막 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예, 멸공 때는 사과 안 했잖아. 그렇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네. 금융치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에 결국엔 돈이에요. 돈이 문제예요. 그 법을 엄청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게 아프리카 TV 아까 인터넷 방송 잠깐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일베에 나오는 걸 어떻게 내뱉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자체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힙합 그 래퍼 유명한 BJ 이런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니까 이거 해도 되겠네. 그럼 막 뭐라고 하면은 연예인들도 하는데 BJ도 하는데 그 시장을 근데 아까 MB 때 작정하고 거기 엄청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문화는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그들 인식이었거든요. 영화고 영화 배우고 다들 그 인식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일부러. 이게 전부 다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키워진 거예요. 저 아까 스타벅스 말씀하셔서 저 스타벅스 탈회하려고 엄청 애썼는데 탈회를 못했어요. 무슨 300원 남았는데 이걸 탈회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선불 카드를 제가 10만 원인가를 충전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탈회를 막 그 버튼 힘들게 찾아갖고 저 또 옛날 사람이 잘 못하거든요. 힘들게 찾았는데 60% 이상을 써야지. 아 그래요? 예, 그래야지 그 카드 자체를 없애고 탈퇴를 그 다음에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그 돈을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용 샌드위치, 냉동 샌드위치 이런 걸 한참 샀어요. 그래서 60% 미만으로 내렸는데 그리고 탈회를 눌렀더니 갑자기 지금 구매 확정 전에는 탈회를 못 하십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무슨 구매 확정을? 그러니까 냉동식품을 배송을 받은 다음에 내가 구매 확정을 누르고 다시 들어와서 탈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해놨네. 다시 들어갔어요. 저 같은 컴맹은 아예 카드 결제까지도 했는데. 네, 다시 그 다 받아서 먹고 들어갔더니 그 카드에 300원이 남아서 이제 안 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300원 남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탈회를 못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 300원을 어떻게 300원짜리가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파인가 뭐 그쪽 사람들이 니네들이 스타벅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사람 더 드글드글하고 더 많이 팔렸다더라 하는 말이 이런 건가 보다. 쓰려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탈퇴를 하려고 그러면 써야 그 돈을 돼요. 써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그 돈을 쓰게끔 만들면서 공정거래법으로 늘어나는 거지. 이 규칙을 정해놓은 건 스타벅스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 우리한테 그렇죠. 고지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돈을 예치를 그래서 지금 소송하는 해놓고.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중에 양호석 변호사가 전자상거래법상 그 규정들이 있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금융 관련 규제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이자 4천 몇백억인데 몇백억이죠. 그럼 이자 수익이 몇백억 정도 돼요. 진짜로. 4,500억 원. 그래서 4,500원이 쌓여 있는데 그 이자 수익이 현금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자 놀이예요. 이자 놀이에다가 플러스 저 같은 사람은 몰라서 사놓고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정확히 말해줄게. 안 돌려줘. 이 60% 사용해야지 된다고 하는 건 그들의 약관의 주장에 따른 것이잖아요. 이 약관은 우리가 이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려면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선도적으로 누가 이걸 해주면 그 결정 나는 걸 보고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쓰시지 마시고 계시다가 정리하지 말고 계시다가 지금 그 변호사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호사 이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양홍석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홍석 변호사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결정이 나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만 한 번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송까지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다음부터는 노영희 변호사한테 말하면 된다. 돈은 노영희 변호사한테 내라. 금융감독기관이 나서요. 그래 나한테 해요 그래. 이게 하나 내가 할게요 그냥. 법적인 거랑 별개로 우리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그 우파들 막 모인다고 글 올린다 했잖아요. 그 중에 또 조작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조작. 옛날에 같은 근데 거 지금 올리는 식. 그거 그렇게 우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 자기들은 스타벅스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스타벅스한테 치명적이에요. 스타벅스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사람들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모인다고 걔네들이 배포하면 배포할수록 정영진 회장은 그렇죠. 머리에 쥐나고 있어요. 아니 난 정영진이가 먼저 물러나는 것을 빨리 뭔가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영진은 왜 자기가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신세계에 물어보세요. DNA상 물러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DNA 물려받은 건데. 아니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잖아. 엄청난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물러나야 돼. 오늘 좀 사과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하필이면 26일에 기자회견 광주에다가 사업을 벌여놨어요. 크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박 본사 이거 되게 민감하거든 이런 거에 수박 본사는. 아니 이게 오너 리스크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직원들은 무슨 여기 죄입니까?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다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 줘야 돼요. 김민전, 한기호 뭐 이런 등등 그리고 국민 이수정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준우 저희 대변인 시간이 지금 정리할 시간입니다. 갑자기 정리됐네. 정리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그래서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입법 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민적 그 여론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그렇지. 이제는 이렇게 그렇지. 심각한 일이야라고 처음으로 인식한 정치인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정치인들이 좀 나서줘요. 어렵지만 가야 됩니다.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스타벅스 정용진 회장이 내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이제 함께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만큼 이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다라는 건데 항상 문제는 이제 눈치 없는 정치인들이죠. 이런 분들 김민전 이어서 이수정도 불매운동을 비판하면서 스벅갈 자유를 지금 국민의힘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과하지 마! 극우박스로 가야 돼! 안 돼! 우리랑 같이 망하자 수준의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장동영 대표 질 수 없죠. 뭐라고 하느냐? 앵가이 하자 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뭐 맛있게 드시네요. 자 건수 하나 잡은 김에 개딸들 선동해서 판 뒤집어 보려고 난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 광우병에 후쿠시마에 사드까지 국민들을 또 속인다. 속이긴 뭘 속여 이제 굳이 따지자면 자 민간의 불매운동에 정치인들이 지금 올라타는 모양새인데 하지만 장동혁은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벅 커피를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 저거를 과연 스타벅스가 좋아할까요? 아시죠? 스벅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와, 스벅 레전드입니다. 자, 그럼 신나는 사람이 있죠. 짠짠짠 자유의 맛. 짠짠짠 자유의 맛. 자, 졸지에 스타벅스는 이번 당과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극우의 정치인들이 떠드는 스벅 한 잔의 자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공교롭게도 스타벅스는 당연히 그런 얘기 안 하죠.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윤서인이라고 자 극우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표지석입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세월호 참사 일에 어묵먹으면 혼난다. 5.18에 탱크보이 먹으면 혼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 극우들이 혐오할 자유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쟤네들이 얘기하는 자유예요. 쟤들이 이제 피해자를 조롱하고 혐오하기 위해서 그거를 했었던 맥락들을 쏙 빼놓고 혐오에 반대하는 사회적 압력을 두고 자유권 침해다. 왜 내 말할 자유를 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SNS 보니까 딱 그런 수준에서 짤이 뭐 갑자기 이런 게 돌더라고. 이런 식으로. 원래 그거 탱크다. 스벅 텀블러는 원래 탱크라고 불러요. 라고 얘기하면서 탱크를 탱크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 자 대중을 바보 멍청이 개 돼지로 보는 장난질입니다. 이거는 그냥 네티즌이 만든 건가요? 뭐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지금 상황에서 저런 행보를 할 리는 없고 잘 보시면 디자인 명칭 봐봐. 아니 옛날에 만들어놨던 건가? 그리고 잘 보면 이제 드럼통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그 드럼통 빔 이거 이제 떠올리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 딱 봐도 그런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게
요즘은 잘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잘 안 되는 상황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런 밈들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 같은 개돼지들이 속아서 대충 넘어가 줄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수박 불매 움직임에 카톡 선물하기 순위가 바뀝니다.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1위였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5.18을 폄훼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코드를 거기에 심어놨다. 이런 짓을 일베나 하는 짓이다. 근데 기업 마케팅이 어떻게 일베 코드가 들어가게 됐냐? 니네가 나와서 해명해라. 이게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무슨 무지성 기업 때리기다. 선동된 대중들의 무지의 소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너네는 일베식 폐륜이나 야만을 인정하겠다는 거냐? 일베에 대한 어떤 대중의 거부감에 대해서 정치인이 뭐라고 해요? 앵간히 하자고 합니다. 그 앵간히의 기준을 왜 니네가 정하냐? 우리가 정하지.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또 돌려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비극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베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2014년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텐트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던 그놈들이 그 일베 놈들인데 그때 이제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밈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투쟁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가가지고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자. 생명 존중 폭식 투쟁. 얘네들이 그렇게 인간 이하의 장난질을 해서 결과적으로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 앞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자가 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하필 왜 여기서 먹냐? 그랬더니 전 그냥 와플하고 커피 먹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도도 없는데요. 라고 깐죽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일베식의 표현. 님 진지충임? 정치충임? 난 그냥 밥 먹는 건데? 이지라라는 거. 자신의 어떤 혐오나 조롱이 사회적 지탄이 대상이 되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낄낄대면서 장난인 척하는 거. 이게 일베적 행동의 본질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건 농담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럴 리가 없지.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면 사회적 처벌을 받는다. 사회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겠다고 중고나라에 가가지고 단원고에 교복을 샀었던 20대 30대들이 있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5.18 희생자의 유해를 모셨던 관을 두고 홍어 택배라고 모독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애들 역시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런 짤을 만들어서 올리는 놀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 되면 소위 중력절이라고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프로필을 거꾸로 다는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놀았던 게 일베라는 존재의 실존이죠. 그러면 지금 스타벅스 불매운동의 본질이 뭐냐? 이 기존 우리 사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베는 용인되지 않는다. 사회적 선을 지켜라 라는 건데 참사 피해자나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조롱하고 혐오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면 장난이었다.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다. 재밌잖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게 웃겨? 라고 정색을 하는 겁니다. 정색할 만한 일에 정색하고 이거는 범죄다 라고 명확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로 되는 어떤 태도고요. 그게 곧 사회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장동영 대표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너희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예민해지지 않느냐? 대체 누구의 권리를 대변하겠다고 거기 서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금요를 부르는 동남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내용 하나하나가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진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니 저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마다 이 그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뭐 유가족들도 그렇죠. 남아 있는 것이고 야 근데 저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게 전 너무 충격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 세력이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민감도라고 동남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두가 좀 예민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적당히 웃어 넘겨주는 거, 대충 넘어가 주는 거가 쌓이면 그게 지금의 이제 일베 어떤 사회적 문화 코드. 그래서
뭐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일종의 또래 문화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방식, 이게 결국 방치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약간 사회적 민감도를 정색하게 만드는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방식은 뭐가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이제 강연 가거나 이러면 항상 얘기했던 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그 관리자들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좀 강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참여자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이제 징벌하는 건 되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거. 진원지.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됐던 게 이른바 이제 5월 23일에 이제 조롱하는 거, 이제 프로필 뒤집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DC 인사이드 같은 사이트에서는 자기네 이제 대문 프로필을 뒤집어 놓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그래서 5월 23일이 되면 마이너 갤러리들이 전부 자기네 프로필 사진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아무 제재를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자기네 일종의 이제 명절 행사처럼 지들끼리 낄끼대는 장치가 됐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거 DC에서 막았더라고요. 막았어요. 그래서 프로필 다 삭제하거나 뭐 되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해서 못하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게 왜 작동이 됐냐?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혼쭐이 나는 거 보니까 DC 관리자들도 어마뜨거나 뜨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지는 뭐 광주 이제 무안공항 참사 일어났을 때, 제주항공 참사 일어났을 때도 원래 같으면 피해자들 조롱하는 거 엄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엠팍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에서 바로 수사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엠팍 관리자가 그런 표현하면 다 삭제하고 영구 퇴출한다라고 하는 조치가 그때 나와요.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처벌이 들어가고 정색하니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처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나의 행동을 일정 부분까지는 나아가더라도 거기서 딱 멈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자유간에 뭐 상관없어. 그냥 내 자유만 다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가 자유는 자유를 원래 파괴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그렇죠. 남의 자유를 왜 파괴하냐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는 사회가 그걸 끊어주지 못하면 이게 큰일이 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볼 때 그걸 끊어주는 역할 자체를, 공당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추기죠. 넘어가는 것 같고 오히려 그거를 자기네들이 방탄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주말 지나고 또 오늘 또 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김에 좀 이제 깊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이템을 그걸 잡았거든요. 이게 이제 방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보여준 게 5월 23일 토요일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추도식 때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진들이 이제 돌아다녔어요. 지들끼리 이제 노 대통령 그 동상 옆에서 일배 표식을 손가락으로 하면서 저렇게 이제 사진 찍는 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저 티셔츠도 약간 조롱의 저 티셔츠도 이른바 이제 문토리코라고 문코리타. 그 이거 이제 포켓몬 캐릭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권력자를 조롱하기 위한 풍자의 장치다라고 단순히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애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조롱하던 밈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하나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대칭꼴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저러고 노는 게 밖으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는 이른바 이제 성지순례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나 뭐 이제 비석 앞에서 가서 까불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인증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기네 인증 코드처럼 지금 도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런 거를 아마도 본인들이랑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일베나 그런 커뮤니티에 올려서 환호를 받든지 그렇겠죠. 일단 그냥 그렇죠. 개인 추억만으로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저도 그 인터넷 커뮤니티 문제를 인식한 지 오래돼서 계속 그 관찰하거나 뭐 연구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특정 사이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베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조롱 문화, 혐오 문화가 굉장히 넓게 퍼져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전반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em코나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큰 사이트라서 눈에 많이 띄는 거지, 다른 데가 아주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의식 가진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10대, 20대가 저렇게 된 게 게임과 그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문화 코드로 이제 녹아 있어요. 일종의 이제 또래 문화처럼 그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좀 소외되지 않으려면 거기에 어울려서 같이 그거에 낄낄대고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통한다는 것처럼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산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니 10여 년 전에도 그 예를 들면 이제 두발 자유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면 머리 이렇게 바리깡으로 막 네. 깎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끝물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민주화 당했어. 제가 그때 15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거를 다른 밈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조롱의 밈으로 지금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에게는 퍼져나가는구나. 그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그 밈 문화가 지금 계속 뭔가 쿨한 이미지화 돼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이게 정치권에서는 뭔가 특정 사이트나 혹은 특정 어떤 그 집단의 문제, 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이 일베 초기에 불을 붙였던 집단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만 뽑아내면 될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도 주말에도 이제 한번 생각해봤는데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성희롱과 관련된 문화도 보면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술자리 같은 데서 이상한 농담하고 낄낄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 온 사회가 동시에 정색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농담 아니야.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이제 쌓이니까 조금씩 개선돼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저변이 이제 확대된 것처럼 약간 그런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악의적 조롱까지 표현의 자유라며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